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가스 기능장 이거를 한번 강의를 한번 공부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죠. 예, 가스 기능장. 여러분들은 뭐 가스 산업기사나 기사, 그죠? 예, 이런 부분을 다 거치고 오신 분들일 거니까 아예 기본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기초적인 건 어느 정도 다 아시는 분이다. 그 기사나 산업기사 공부할 때 이미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은 그 1차, 그죠? 1차 가스 기사 산업기사에는 1차 시험이 상당히 어렵죠. 그 가스 유체학이 있고 또 연력학 이 부분하고 또 연소공학 이 부분도 상당히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와요, 그죠?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시험들을 다 거치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스 기능 결론적으로 봐도 가스 기능장에서는 계산 문제, 가스 유체학이나 연력학은 크게 그렇게 부담은 되는 건 아니에요. 1차에서 두세 문제, 그죠? 예. 가스 유체학이나 연력학을 조합한 문제들이 계산 문제 나오는 것이 1차에서 두세 문제 정도. 2차에서 가끔 한 문제. 큰 부담 없다 이거죠. 그래서 1차가 가스 기능장 1차가 기사 1차보다 더 부담이 없으실 것이다. 이렇게 좀 마음 어느 정도 편히 가지시고, 대신 2차 난이도가 가스 기능장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서 2차 필답하고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 부분이 그 처음 보는 기사 산업기사는 문제은행식이지만 그러니까 과거 기출에서 출제되니까 그쪽의 동영상은 뭐 거의 그냥 픽스된 거 몇 개 암기하면 그냥 답할 수 있는데 가스 기능장은 문제은행식이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새로운 동영상 새로운 걸 만들어서 또 어디 옛날 각 어디를 뒤지든지 새로운 거 출제되지 않았던 이런 동영상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좀 어려워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2차 합격률이 상당히 낮아요. 가스 기능장. 가스 기사 산업부사는 1차 합격률이 낮고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 그걸 다 여러분들은 통과했으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예. 이 가스 기능장, 그죠? 1차, 뭐 과목부터 보죠. 1차 이렇게, 2차 이렇게 이제 시험 과목을 본다면, 그죠? 예. 1차는 그냥 60문제. 60문제. 과목 분류 없죠? 그냥 통합해서 60문제를 주면서 이거를 60분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겠죠. 그죠? 60문제를 60분에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60문제를 60분에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과목을 한번 살짝 볼까요? 교재 앞쪽에 시험 과목 및 검정 방법 거기 뭐 써놨어요. 그죠? 과목은 크게 교재도 그렇게 편집돼 있어요. 우리 교재도 가스 이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스의 제조 및 설비 제조 방법과 설비 교재도 이렇게 편집돼 있어요. 우리 예. 그 다음에 안전관리 가스 다 앞에 있다고 보여요. 안전관리 이렇게 있죠. 예. 그 다음에 공업경영이 있어요. 공업경영은 6문제. 근데 이 공업경영은 별도로 뭐 그 이론을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한번 뭐 가볍게 우리 교재에 있는 이론 조금 뭐 넣어놔서 그거 읽을 필요는 있겠지만은 뭐 기출문제 달달달 답 암기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 딱 거의 픽스. 아예 어려운 건 뭐 틀리던지 아무거나 찝는 거고. 공업경영은 6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뭐 거의 뭐 여기서 4-5문제는 그냥 맞는다. 기출문제만 갖고도 기출문제 답 암기해야 되죠. 몇 가지 기본적으로 조금 메모해서 암기하고 하면 큰 문제 없다.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네 파트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공부할 범위가 출제 범위가 또 우리 교재가 완전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편집돼 있어요. 이렇게 편집돼 있죠. 이렇게 교재도 지금 여기 언뜻 보면은 유체역학하고 뭐 연력학 이런 부분에 계산 문제가 안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론에, 가스 이론에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가스 유체역학하고 연력학. 이 부분이 가스 이론. 가스 이론이, 가스 이론 성질. 이런 부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 가스 유체역학이 가스 연력학이지. 당연히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 그 교재에서 여기 가스 이론, 가스 제조 설비, 가스 안전관리 공업경, 이거 가스 유체학, 연력학 필요 없네. 아주 좋네. 아니란 얘기죠. 들어있어요. 근데 기사같이 그렇게 포션이, 기사는 별도예요. 별도. 그죠? 가스 유체학 1과목으로 별도, 한 과목. 또 연소공학이라는 거 별도 있어. 연력학이 거기 또 쭉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는 부담은 훨씬 적다. 할만하다 이거죠. 계산 문제 너무 연연 안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얘기. 그죠? 그럼 뭐 제조 및 설비, 이거는 뭐 당연히 핵심 과목이죠. 가스 기능장애. 그죠? 이거는 2차에 필답하고도 직접 연결이니까 여기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가스 제조 및 설비, 이게 핵심 과목이지. 가스 기능장애, 가스의 전문 인력의 핵심 과목. 이 부분은 특히 2차 필답이나 동영상 필답 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으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해요. 집중 공략해야 돼요.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1차만 통과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2차까지 다 합격해야 자격증을 받고 가스 기능장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빨리 마무리해야 또 가스 기술사도 갈 것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중 공부는 어디요? 가스 제조 및 설비 쪽을 집중 공부해야 돼. 집중. 여기를 얼마나 많이 투입하고 많이 습득하고 암기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스 기능장애 단방, 그죠?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거죠. 공부는. 자격시험 한 방에 끝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1차 한 방. 그 다음에 들어오는 2차에서 또 한 번 다 통과.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 성패는 어디서 달렸어요? 여기. 제조 및 설비. 여기서 달렸다. 여기는 그래서 많은 제 교재와, 그죠? 우리 이 교재와 제 강의를 수없이 반복하는데 제일 많이 할 때가 어디요? 여기. 제2과목 제조 및 설비. 가장 핵심이죠. 뭐. 그 다음 뭐죠?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뭐 법규죠. 법. 안전관리는 법이에요. 법. 그죠? 가스 안전관리법 하면 뭐예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그거에 대한 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 뭐가 있어? 고시도 있겠죠. 법 보면은 2차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한다면, 고압가스 여기에 관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각 고시가 있나? 고시. 또 코드가 있어요. 각각의 코드집 있죠. 코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 법이라고 했죠. 이 안전관리는 법규라는 게 보면 되죠. 그게 뭐 대부분 그러니까 상당히 귀찮게 하죠. 암기니까. 법은 암기다 이거죠. 왜가 아니죠. 왜? 법에 그렇게 정해놨다. 물론 그 왜라는 것이 법을 규정하기 이전에 왜라는 걸 이미 분석해서 그걸 깔고 법에 정해놨지만은 1차적으로는 왜가 아니에요. 법에서 그렇게 규정해 놓은 거 내용을 묻는 거니까 법에 있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안전관리는 법규인데 상당히 암기가 많다 이거죠. 우선 얼핏 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코드지. 각 코드. 또 뭐 있어요? 액화가스? 네. 액화가스. 똑같이 다 있어요. 그 다음 뭐 있어? 도시가스? 네. 이것도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각 코드, 해당 코드 다 있어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전부 각각의 코드도 다 있어요. 코드지. 예. 그래서 크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안전관리법, 주주죽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런 거죠. 이러한 법 얘들을 공부하는 것이 안전관리 파트 뭐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게 상당히 귀찮아요. 어떤 데는 세밀한 것 같죠. 근데 모든 걸 암기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죠? 자주 기출문제를 풀어봐가지고 자주 나오는 거 또 이렇게 봐서 핵심적인 거 또 강의 중에 제가 꼭 암기해야 된다, 반드시 출제된다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런 건 밑줄 그어놨다가 그런 거 위주로
암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눈요기하고 그런 갭이다 하면서 넘어가야죠. 몽땅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 또 마지막 공업경은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공업경은 뭐 저 6문제 나오는 건데 그 아주 어렵게 나오면 누구나 틀리는 거고. 근데 그런 거 한두 개는 버릴 생각 한다면 4개, 5개는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4개, 5개 정도가 4, 5개는 공짜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돼요, 그죠?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기출문제 그냥 몇 개 암기해서 물론 제가 이론 강의도 할 것이고 우리 교재에 이론도 들어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한두 번 보긴 보되 너무 그 이론에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론도 아니죠, 이거. 기출문제 짜집기 해서 그냥 이론편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튼 이런 식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갖고 1차를 60문제를 60분 동안 풀어서 60점을 맞으면 1차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예. 그래도 상당히 좀 머리는 조금 그래도 맑아요, 그죠? 기사보다 훨씬 1차 통과하기가 어떻게 보면 더 쉽다 이런 얘기예요. 쉽다. 기사 1차 통과하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1과목, 2과목 때문에 특히 조금 더 하기가 난이도가 어려움이 조금 덜하다 이렇게 봐도 돼요. 물론 2차는 얘기가 틀려요. 2차. 그죠? 2차를 보죠. 2차. 2차는 크게 필답형, 뭐 동영상 이렇게죠. 네. 필답 동영상. 50대 50이에요, 여기는. 다른데 다른데 어떤 데는 55, 45, 64 이렇게 하는데 50대 50이에요. 12문제 해서 여기도 50점, 여기도 50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1시간 30분. 90분이에요. 똑같다 이거지. 2차는 시간이 충분히 남죠, 남어. 몰라서 못 쓰는 거지. 2차는 천천히 하는 거니까. 그죠? 시간이 남죠. 12문제 푸는데 이걸 90분 동안을 하니까 시간이야 철철이 남는 거예요.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1차는 시간 싸움. 그죠? 어려운 거보다 1차는 그래서 시간 싸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려운 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는 것부터 쭉 풀어놓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서 고담하는 거, 마지막에 적절히 고르는 거 이렇게 해서 1차는 그게 요령이에요. 그냥 어려운 거 갖고 붙들고 늘어지다가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와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풀었어, 아무거나 걷어 이러지 마시라고. 미리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미리 1차는 부족하는 걸 알고 어떻게 돼요? 아는 거 위주로 쭉 가는 거 60번까지 거쳐서 절반이 됐다. 그 사람 붙은 거지 이미. 나머지 채워서 몇 개 못 맞겠어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1차는 시간 싸움이니까 아는 것만 먼저 풀고. 근데 2차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도 역시 차례는 아는 거 위주로 쓰겠지만 시간이 널널하다 이거죠. 2차. 근데 필답 12문제를 90분에. 예. 그래서 2차 필답은 주관식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쓰는 거니까 기출문제를 이렇게 봐서 어떤 게 많이 나온다. 진행하면서도 얘기할 거예요. 이런 것은 2차 관련해서도 나오는 거니까 꼭 암기하세요. 그런 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본인 암기 노트가 있어야 돼요. 암기 노트. 암기 노트는 꼭 만들어야 돼요. 공부할 때. 그죠? 네, 암기 노트. 암기 노트를 잘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제 얘기는. 잘 만드는 사람 끝까지 못 만들어요. 힘이 들어서. 그죠? 제목 달고 자대고 잘 문구를 만들어 쓰려고 하고 이런 분은 절대 암기 노트를 만들 수 없어요. 서브 노트를 못 만들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30 결론이 왜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핵심 단어 위주로 가장 쉽게 자기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끄적끄적한 게 암기 노트가 되고 서브 노트가 되게끔. 근데 그거는 핵심 단어 위주로만 쓰는 거예요. 본인만 알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목도 필요 없는 거지 사실. 걷다 대고 자로 줄을 긋고 이런 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주 편한 자세에서 만드는 게 암기 노트, 서브 노트다. 꼭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죠? 예. 왜? 사람의 기억은 한정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꼭 암기해야 된다는 걸 자꾸 강조하는 제가 하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만들더라도 그때그때
편하게 편한 자세에서 암기 노트, 아주 냉기기도 쉽고 보기 쉬운 그런 노트를 하나 장만해가지고 그때 암기 노트 작성해 나가셔야 될 것이다. 필답을 위해서 특히 동영상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우리 가스 기능장의 동영상은 상당히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아요. 그 난이도 높다는 것이 잘 안 봤던 거 나온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 동영상 대비해서는 나중에 뭐 철저히 다시 분석해서 얘기하겠지만은 가스 교재의 동영상 문제뿐이 아니고 예상 문제건 기출 문제건 가스 기능장 정도로 안 되고 가스 기사, 산업 기사 이전 것까지 전부 동영상은 몽졸이 다 봐야 돼. 몽땅 다 봐야 된다. 기능장은 문제은행식이 아니니까 새로운 걸 출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없고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또 출제위원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아주 오래된 쪽에서 어디 남들이 별로 안 본 동영상 그런 걸 갖다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몽졸이 다 봐야 된다. 가스 관련 동영상 그림 문제는 다 봐야 된다. 기출이건 예상 문제건 기능장이건 기사건 산업기사건 기사 산업기사 동영상은 똑같아요. 이 동영상 대신 동영상 문제는 또 부담이 적은 거죠. 필답에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 더 간단한 거지. 더 쉬운 거 아주 간단한 문제들을 2차 실습을 대신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영상을 띄워주면서 영상을 봐가면서 간단히 답하게. 그러니까 필답보다 훨씬 답이 간단할 수밖에 없죠. 동영상 문제를 복잡하게 낼 수는 없다 이거지. 그래서 동영상 문제는 더 쉽고 난이도도 쉽고 더 쓰는 내용도 간단하고 뭐 편한 문제니까 동영상이 눈에 띄었다고 하면 맞추기는 쉬운데 안 띄는 문제를 자꾸 내니까 어렵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동영상 문제 대비해서는 많은 동영상을 다 깡그리 망라하고 다 보여야 될 것이다. 뭐 금방 그게 그거니까. 그죠? 처음에는 동영상이라고 상당히 PC 켜놓고 응? 컴퓨터 따라가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서 화면 열어놓고 자기가 얼마든지 움직여가면서 선택하고 다시 볼 수 있고 한번 듣고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쭉 깔아놓고서 본인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선택하면서 다시 왔다 지나갔다 얼마든지 화면에서 하는 것 뿐이다. 더 간단한 거예요. 더 쉬운 거예요. 문제 자체는 쉬운 거다. 간단한 답이고 처음 보는 게 나오니까 문제다. 그 처음 보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동영상을 깡그리 다 봐야 될 것이다. 이런 거겠죠. 네.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12문제 90분 이것도 90분 똑같아. 시간은 충분하다.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스 기사보다 가스 기능장이 동영상만 조금만 여러 개를 본다는 것만 전제한다면 가스 기능장이 더 어렵다고 할 수도 저는 없다고 보여요. 특히 1차는 기능장의 1차가 난이도가 통과하기가 더 쉬운 거 아니냐. 그건 저기서도 나타나죠. 합격률에서도 나타나요. 그건 그죠? 합격률에서도 이런 기사일 경우 기사가 1차 합격률이 대부분 뭐 이거 1차 합격률은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상당히 어려워요. 기사 1차 합격률이. 2차도 낮아요. 가스 기사는. 왜 이렇게 가스 기사가 근데 20에서 만약 3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합격률이. 근데 기능장의 합격률을 살짝 보면은 이 1차는 3, 40%예요. 상당히 높죠. 합격률이. 1차 합격률 기능장은 3, 40%로 쭉 올라가요. 기사는 10%대인데. 2차가 어려워요. 2차가. 문제는 그래서 가스 기사나 산업 기사는 1차가 관건이고 1차 통과가 관건이고 기능장은 2차 통과가 관건이에요. 이게 10%대예요.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상당히 2차 통과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1차는 너무 그렇게 통과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 지금부터 공부할 기능장이 2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 아까 뭐요? 제조 및 설비. 특히 이 부분은 많이 좀 알아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다른 거 한두 번 들을 때 그 부분, 그 핵심 과목은 10번씩 막 이렇게 교재도 10번, 동영상 강의도 10번 막 이렇게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2차 이거 10에서 15%에 들어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 정도면 합격률이 10%대면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는 특히 동영상, 이 동영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동영상을 많이 틀리거든요. 이게 처음 보는 게 자꾸 뛴다는 얘기죠. 안 본 거.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다시 나중에 강조 안 해도 꼭 그래야 돼요. 기사 교재, 우리 기사 교재의 동영상도 반드시 보야 된다. 거기에 예상 문제도 있고 뭐예요? 기출 문제 동영상도 있잖아요. 당연히 기능장, 우리 이 교재에 있는 우리 기능장에 있는 예상 문제와 기출 문제 동영상 당연히 하고 반드시 기사 것도 다 보셔야 된다. 다시 강조드려요. 그래서 우리 기능장 지금부터 공부할 기능장은 특히 2차가 합격률이 상당히 낮으니까 2차에 필답과 동영상을 어떻게 내가 암기를 할까? 그러니까 암기 노트가 꼭 필요한 거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완전한 정확한 암기가 필요한 거죠. 가끔 한두 번 나오고 지역적인 거 나온 건 그냥 답 그냥 암기하고 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랑 쭉 하다 보면은 뭐 기능장, 가스 기능장 그렇게 어렵지 않게 즐기면서 쉽게 하다 보면 쉽게 어느 순간 합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있게 자신감 가지고 적극 달려드시면 돼요. 이건 뭐 사전 지식이 있고 없고 이런 것도 얘기하지 마세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저희 강의는 처음 공부 입문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도 얼마든지 100%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강의를 할 거니까 뭐 나는 가스 계산할 줄 모른다, 유체역학을 모른다, 연력학을 모른다, 가스에 대해서 모른다. 뭘 몰라? 모르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공부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느냐. 자신 있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뭐 어떤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상대방을 믿고 같이 하면 된다. 굳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예. 뭐 첫 강의라 쭉 가스 기능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 자신 있게 저하고 같이 그냥 믿고 가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교재를 여러분들은 뭐 한번 이렇게 처음 하는 날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목차 그죠? 앞에도 읽어보고 목차 특히 목차를 한번 슬쩍 봐두셔야 되죠. 이미 뭐 대충 알잖아요. 기사를 다 하신 분들은 목차를 보면 지금 그대로 가스 이론, 제조 설비, 그 다음에 법규 및 안전관리, 법규를 하는 거지. 법규, 안전관리, 공업경영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그 맨 뒤에 기출문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 본 강의로 가죠. 그죠? 예. 제1편 가스 이론 하죠. 가스 이론 1편이 제1편 한번 그냥 써볼까요? 1편 가스 이론 가스 이론인데 여기 봤더니 성질, 특성, 계측기기 이렇게 나눴네요. 그죠? 여기에 1 제1강으로서 가스, 성질 이렇게 나눴어요. 성질. 그리고 가스의 특성, 이 가스들의 계측하는 계측기기들을 여기서 다뤘네요. 그죠? 네. 계측기기를 여기서 다뤘어요. 네. 이렇게 크게 제1편에서는 가스 이론 해가지고 가스의 성질들, 분류 뭐 이런 거겠지. 그죠? 주로 분류. 특성, 각 가스들의 특성, 계측기기 이 세 파트를 여기서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중에 제1장 가스 성질 여기를 지금부터 보자 이거죠. 가스 성질을 보자. 첫 강을 잘해야 돼요. 첫 강을 그죠? 첫 강을 잘 본인이 즐겁게 첫 강을 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나가는 거 쉽다. 그죠? 출발을 잘해요. 첫 강을 잘해야 돼요.
그럼 우선 가스에 대해서 크게 가스는 지금 크게 하면은 어떻게 돼? 고압가스 안전관계 법규가 있죠. 그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코드 뭐 이런 거죠. 고압가스 그 법을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 이런 거예요. 그죠? 이 고압가스 중에는 크게 우선 보자고요. 가스를 어떻게 우리는 나눌 수 있느냐. 고압가스 중에는 뭐예요? 압축가스도 들어있을 것이고 압축가스 중에 고압가스 들어가는 거 이런 거겠지. 압축가스 중에 고압가스에 해당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압축가스 따로 있고 고압가스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압축가스 중에 일정 압력 이상이면 고압가스에 들어가는 거지. 그럴 거 아니에요? 압축을 했는데 그거 압력이 일정 이상 높이 압축을 시켰으면 그게 고압가스에 들어간다고요.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액화가스 중에서도 있거죠. 액화가스 중에서도 일정 압력 이상이면 고압가스. 이렇게 크게 일단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그죠? 압축가스, 액화가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다 이거죠. 이걸 하는 것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다. 얘들이. 뭐 미세하게 뭐 다른 분류가 있기는 있지만 아세틸렌하고 뭐 있지만은 일단 크게 이런 거예요. 압축가스, 액화가스. 이걸 가지고 먼저 살짝 저 본강 들어가기 전에 이걸 갖고 조금만 얘기해 볼까요? 압축가스는 뭐예요? 압축. 액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액화 어려운 가스. 액화가 어렵다. 그 이유는 비점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마이너스 16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10 막 이렇게 내려가는 비점 걔들. 그죠? 그 이유는 뭐 비점이 낮아. 비점이 뭔데? 비점이 너무 낮은 가스예요. 얘들은 인간이 그럼 액화의 기본 개념은 뭔데? 액화를 어떻게 시키는데? 이거부터 볼까요, 그럼? 가스를 액화시킨다. 액화를 어떻게 시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상태도를 볼까요? 물질의 상태도 삼상도를 보면은 그냥 뭐 CO2라고 보도 CO2는 그냥 반듯하게 올라간다고 그냥 보죠. 이런 식으로 삼상도가 이루어지는데 여기가 압력이, 여기가 온도고, 여기가 삼중점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이쪽이 고체 상태, 여기에 들어오면 고체 상태, 여기가 액체 상태, 여기가 기체 상태, 여기가 임계점이라고 하죠. 임계점은 뭐예요? 액체 기체가 구분 안 되는데, 액체 기체의 밀도가 같아지는데, 아무리 더 이상 압력을 가해도 액화되지 않는 그 점. CO2 같으면 그 온도로 31도다. 뭐 이런데 여기서 보자고요. 액화를 하려면 기체 액화란 뭐예요? 기체를 액상으로 바꾼다는 거죠. CO2가 예를 들면 CO2가 평상시에 기체 상태인데 기상인데 걔를 운반 저장이 편의로 해서 액상 저장해야 많은 양을 쉽게 용기에 담아서 운반 저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관도 그렇고 액상. 그래서 액화시킨다 이거죠. 그럼 액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거지. 기체를 액상으로 여기 도표를 보면은 기체 상태에서 액상으로 가려면은 뭐를 해야 돼? 온도를 내리거나 여기 기체 안에 기체에서 온도를 쭉 내려버리면 액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 거죠. 또는 압력을 쫙 올려버리면 기체에서 압력을 쭉 올리니까 액상으로 올라가네. 액상으로 변하네. 그죠?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액화의 기본 개념은 저온, 극히 저온으로 만든다든가 저온, 고압이에요. 고압. 이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 메커니즘이 저온 고압이라고. 저온 고압이 기본 액화의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과연 얼마까지 내리면 되느냐 이런 문제는 각 가스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게 기본 메커니즘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의
저온으로 만들기가 여기 이거예요 지금. B점이 극히 낮다면 마이너스 180이라면 이 B점이 마이너스 180도라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180도보다 더 낮은 데서는 액체. B점이니까 마이너스 180보다 더 온도가 올라가면 마이너스 150, 160이 되면 그때 기체가요. 그죠? 이게 B점이에요. 그러니까 액화시키려면 적어도 마이너스 180 이하로 끌어내려야만, 이쪽까지 온도를 마이너스 180도 이하로 내려야만이 액화할 수 있다는 얘기. 너무 힘들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죠. 이런 것은 그래서 액화시키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너무 B점이 낮아서 액화하기가 어려운 가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응? 경제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냥 가스 상태로 보관해라. 그럴 바에는. 그래서 어찌 그걸 갖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액화 안 시키고, 액화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B점이 너무 낮아서 핵심이에요 핵심. 예. 액화하기 어려운 가스다. 왜냐 이거 핵심이에요 핵심. 이유는 B점이 너무 낮아서. 그런 가스는 굳이 액화해서 저장하지 말고 그냥 기체 상태로 그대로 고압으로 보관하자. 상당히. 그런데 기체 상태로 보관하려니까 극히 고압이에요. 적은 용기 안에 기체 상태로 집어넣으려면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저장하려니까 엄청난 고압으로 압력이 세요. 이 압축가스와 액화가스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고압이에요? 압축가스가 훨씬 고압이다. 액화가스도 고압은 고압인데 어떻게? 얘는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압력이 더 좀 낮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도 고압은 고압이지만 압축가스에 비해서. 압축가스는 가스를 저장하려면 동일한 용기에 기체를 저장하려면 압력을 많이 불어내야 되거든. 그래야 하나라도 더 보관하지. 압력을 세게 안 넣으면 몇 분 들어가지도 않잖아. 지금 상당히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핵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 고압이라고? 압축가스가 훨씬 고압이에요. 아주 훨씬 고압이라고요. 얘는 고압이지만 압력이 액화가스는 더 낮다. 이런 얘기. 그러면 용기를 어떻게, 이거 용기하고 좀 얘기해 보자고. 용기. 어떤 용기를 써야 되느냐. 압축가스는 상당히 고압이라고 그랬어요. 고압. 그죠? 고압이면 고압에 견디는 용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축가스는 반드시, 여기 대표주자가 뭐 수소, 아세틸렌 이런 거 아니에요? 수소, 아세틸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뭐, 용기는, 얘들은 압력이 아주 높으니까. 압축가스는 액화가스에 비해서 압력이 아주 높으니까 뭐예요? 용접용기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 용접용기는 그만큼 붙인 거니까 붙인 데 파열 위험이 있잖아요. 용접용기를 못 쓰고 무용접용기. 무용접용기를 써야 된다. 무용접용기를 무궤도 용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짐리스, 영어로는 짐리스, SEAMLES, 짐리스, 짐 없다는 얘기예요. 짐리스, 무궤도. 이걸 사용해야 돼. 그죠? 그래 고압에 견디는 안 터진다 이거지. 얘는 용접용기가 아니야. 용접을 안 해요. 그냥 전체를 그냥 쭉 뽑아낸 거다 이거지. 전체를 쭉 뽑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수소나 아세틸렌의 용기 형태를 가서 이렇게 저장한 걸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찌드랗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이런 형태로 찌드랗게 돼 있는 거. 이거보다 더 찌드러져.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거. 여기 용접선이 없어요. 붙인 게 아니에요. 용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쭉 뽑아낸 거. 붙인 데가 없어야 고압에 견딜 거 아니냐고. 이런 용기 형태를 보이는 것이 무궤도, 짐리스 용기고, 그런 것은 압축가스는 반드시 이걸로 해야 된다. 수소, 아세틸렌 얘들이죠. 압력이 상당히 높아서 그래요. 기체 상태라는 거예요. 압축가스는 기체 상태라는 거예요. 대신 액화는
이거 마이너스 160, 마이너스 180보다는 비교적 그래도 상온에서 액화할 수 있는 애들이 온도를, 압력을 가하고 온도를 어느 정도 내리면 어느 정도 그래도 쉽게 액화되는 애들. CO2 같은 거. 대표주자 CO2.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래서 우리 소화약제 전부 액상 저장이잖아. 그래서 이 압축가스는 그래서 가스니까 단위를 메타삼성을 쓰는 거예요. 액화가스는 액상이니까 단위를, 저장량 단위를 킬로그램 단위를 그래서 쓰는 거고. CO2의 약제 저장량 단위는 그래서 뭐예요? 킬로그램이잖아. 킬로그램. 저쪽 청정 중에 불활성 가스 청정 같은 것은 뭐예요? IG 이너젠. 이런 거는 기상이라고. 그런 것은 메타삼성. 이 단위도 중요해요. 압축가스는 메타삼성 단위를 써야 돼. 뭐예요? 액화가스는 킬로그램 단위를 그래서 쓰는 거라고. 액상은 킬로그램 단위, 쟤는 메타삼성 단위. 얘는 근데 액화가스는 압력이 고압가스 쟤들보다는 누구예요 이거? 압축가스보다는 압력이 좀 낮으니까 용기를 뭘 쓴다고? 이제는 용접용기를 여기는 써도 된다. 용접용기. 용접용기를 궤도용기라고 하고, 짐용기지. 짐 리스가 아니라 짐용기지.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대표주자가 CO2 모두 마찬가지지만 대표주자가 뭐예요? LPG, LNG, LPG 저장 용기를 보면은 LPG 저장 용기는 이렇게 좀 동그랗잖아요. 이런 형태 아닌가요? LPG는. 그죠? 네. 그래서 얘들은 어디다 써요? 이 형태가 아니고 이런 걸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통도 넓고 여기가 용접선이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이게 용접된 거죠, 이거. 그죠? 동판하고 경판을 용접해서 붙인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용접용기라고 이게. 궤도용기, 짐용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용기를 그런 걸 쓰는 것이다. 일부러 이것도 오로지 압력 때문에. 얘가 고압이고 얘가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얘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게 용접선이라고. 용접 자리죠. 상하. 이 반듯하게 요걸 똑 잘라서 쫙 펼치면 이렇게 네모지게 이렇게 나오겠지. 요 부분은, 가운데 부분은. 여기를 그래서 동판이라고 하고, 요 위에 쏙 들어가 사선으로 이렇게 된 거 경사졌잖아요. 이렇게 된 부분을 여기는 경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 개념이에요. 지금 압축가스와 액화가스, 메타삼성 단위, 킬로그램, 용접용기냐 무용접용기냐, 용접용기를 쓰느냐. 그 이유 압력이에요. 압력. 왜 압축가스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비점이 너무 낮다 보니까 액화시키기가 너무 어렵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경제적이지 못하다. 그럴 바에는 그냥 가스 상태로 엄청난 비용과 설비 투자를 할 바에는 그냥 가스 상태, 압축가스 상태로 저장하는 게 그나마 더 낫겠다. 그래서 그건 압축가스로 취급하고, 비교적 비점이 상온에서도 비점이 상온 정도 돼가지고 쉽게 액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LPG랄지 CO2 이런 것은 운반 저장하기 훨씬 많이 하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조그만 비용만 들이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액화시켜서 저장하니까 액화가스다. 압축가스는 상대적으로 압력이 훨씬 더 액화가스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걔들은 반드시 무용접 용기를 찌들한 거, 한 번에 뽑은 거, 용접한 구석이 없는 거지. 그걸 써야 되고,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가스는 용접용기, 용접선이 보이는 용접용기를 써도 무방하니까 그 용접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고압가스하고 그 중에 압축가스, 액화가스를 받고 그 다음에 한번 볼까?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법규, 이러한 법규의 종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법규? 우리가 앞으로 가스인데, 가스 기능장인데, 가스 관련 법 하면은 법규, 가스 관련 법규 이렇게 하면 뭐뭐 있다고요? 고압가스, 액화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그냥 편히 그렇게 볼게요. 그 관련 쭈쭈쭉 다 있는 거.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코드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 예. 액화가스 3번, 그 다음에 도시가스 관련법. 예, 도시가스 관련법에 대한 각각 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코드, 고시 이렇게 다 있는 것이다. 이런 거를 주로 얘기하고. 예. 그럼 거의 다 됐네. 압축가스, 액화가스 했고 법규 다 했네. 공부 다 끝이. 이런 걸 위한 이런 거지 이제는. 그 다음에 뭐 분류, 구체적인 분류. 그 다음에 제조 방법, 설비들, 그걸 제조하기는 설비들 뭐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앞으로 쭉 봐나가자 이런 거겠죠. 예. 지금 첫 시간이라 그냥 전체적인 그 공부 방법하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조금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죠? 예. 뭐 이 정도 하시고 잠시 쉬셨다가 그 본격적으로 그 1장 그 고압가스 종류 분류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그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 건가? 제 1장부터 예, 잠시 쉬었다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